우리 교재 38쪽에 나와 있는 거죠. 교학사에서 출간한 2020년도 우리 ITQ 자격증 대비 한글 문서 작성하는 건데요. 38페이지 보시면 파일명을 그렇게 이제 바꾸라고 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색깔을 적용할 때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뭐 빨간색을 적용해라, 파란색을 적용해라, 노란색을 적용해라 이런 말이 나오죠. 그렇죠? 예. 어떤 거는 파랑, 그럼 파랑이라고 하는 개념이 파랑이라고 글자가 써 있으면 괜찮은데 파랑이라고 안 돼 있고 0,0,255 뭐 이렇게 숫자가 써 있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제가 첫 조건의 두 번째 줄을 읽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집자 같은 경우에 집자 아까 여기 있는 글자의 색깔이 노랑이라고 돼 있는데 우리 지금 칼럼 문제지니까 노랑이 보이고 아래줄에 다면성 인성검 다면 인성 이거 다면 인성검사 도구에 파랗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근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흑백 문제지로 나오기 때문에 얘가 파랑인지 노랑인지 몰라요. 그 옆에 있는 지시사항을 꼭 읽어야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거지. 컬럼 문제지 같으면 대략 파랑 눈치채잖아. 그렇지. 그게 아니더라 이거죠. 예. 자, 그럼 1번 문제부터 한번 해볼게요. 1번 문제. 사실은 얘가 1번 문제고 여기 있는 지금 역학관계 연구는 세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5번 문항이에요. 사실은. 근데 글자 입력하고 꾸미는 연습이 1번 문제 1페이지 처음 문제하고 세 번째 페이지 전체가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연습을 해보자라는 얘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돼 있죠. 여백 설정하는 거는 우리가 F7번 눌러서 했다는 전제하에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예, 알고 계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의 왼쪽 여백에 어떻게 꾸며라, 아래 간격을 어떻게 꾸며라, 글자 모양에 대해서는 어떻게 꾸며라 하는 내용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한번 해볼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말하고 영어로 되어 있는 네 줄이죠, 네 줄. 두 문단이죠. 영어 문단과 우리말 문단을 한꺼번에 블럭을 잡아보세요. 블록 잡으셨습니까? 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조건을 보시는 거예요. 문단 모양을 꾸밀 겁니다. 서식에 가셔서 문단이라고 되어 있는 글자가 있어요. 이거를 잘 보세요. 편집에 가도, 편집이란 메뉴에 가도 서식 그룹에 문단 모양이 있고요. 서식이라는 메뉴를 클릭하면 글자, 스타일, 글자, 문단이란 글자가 있어서 이 문단이란 글자를 누르면 대화 상자가 나타납니다. 그랬어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서식에 있는 펼침 목록 내려가는 메뉴판이 있지 않습니까? 여기 가서 문단 모양 하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2010이라서 제가 편집에 있는 이 문단 모양보다는 서식 메뉴상에 있는 문단 아이콘을 클릭할 겁니다. 이쪽에 있는 걸 많이 쓰실 것 같아서 그러니까 얘를 제가 클릭할 건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서식 펼침 목록에 들어가서 얘를 누르시던 편집이란 메뉴에 가서 문단을 누르시던 여러분 자유예요. 알고는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문단 모양 누르세요. 그런데 막 헤매시면 안 된다 이거야. 저는 여기를 위주로 설명드릴 거니까. 자, 문단 눌러보세요. 그러시면 왼쪽 여백의 왼쪽 항목이라고 하는 거죠. 여백이라는 문화 항목의 왼쪽 항이에요. 왼쪽 항. 그걸 우리는 합쳐서 왼쪽 여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얘를 얼마로 바꾸라? 10. 그러니까 한 글자만큼 떨어져라는 얘기예요. 왼쪽이 한 글자만큼. 그 다음에 이제 엔터 친 데가 있잖아요. yourself라든지 뭐뭐 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는 글자 엔터 쳤지 않습니까? 그 문단 아래를 또 마찬가지로 10포인트를 띄우니까 한 글자가 들어가는 줄, 한 줄 정도가 더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한 줄 정도가 떨어지는 것처럼 보인다 이거죠. 이해되시겠죠? 예. 그 다음에 다시 블럭을 다 잡으신 후에 글자 모양으로 들어갑니다. 글자 모양으로 들어가서 지금 책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한글일 때는 궁서이고 영문일 때는 굴림이라는 글꼴을 쓰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장편과 자간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데
보편적으로 그냥 우리가 장편과 자간을 먼저 쓰고 들어가면 수월해요. 한 스텝을 더 줄일 수가 있어서 하는데, 이 책에서는 어떻게 설명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저는 장편과 자간을 120과 5로 먼저 세팅해 놓고 나서 한글일 때는 뭐로 하고 영어일 때는 뭐로 하라고 하면 한꺼번에 통일이 돼서 편한데, 이 책은 한글일 때는 궁설한 글꼴로 쓰고, 그렇죠? 궁설한 글꼴로 쓰고 장평을 120에 자간을 5%로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굴림이란 글꼴로 바꿔놓고 또 장평을 120에 자간을 5%로 해라 이거죠. 근데 이제 장평과 자간을 먼저 대표에다 세팅해 놓고 나서, 그리고 한글일 때는 궁서, 영문일 때는 굴림만 바꾸면 수월하지. 장평과 자간을 먼저 세팅했으니까. 그거는 뭐 여러분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해서 설정을 누르면 우리 교재에서 나와 있는 결과처럼, 우리 처음에 이 파일을 열었을 때처럼 이렇게 보이는 거죠.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 분들은 질문하시면 돼요. 크기는 신경 안 써도 되나요? 네? 어떤 거? 크기는 신경 안 써도 크기? 10포인트로 왜냐면 크기는 기본이 10포인트로 돼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크기는 여기서 얘기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제목 같은 경우는 글꼴의 크기가 커지니까 쳐다보는데, 여기는 지금 중요시 여기는 게 왼쪽 여백과 오른쪽 문단 아래 간격, 그 다음에 한글일 때와 영문일 때 글꼴을 따로따로 설정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 내용이고요. 간혹 시험 문제에 글꼴의 크기를 12로 바꿔놓고 하세요라고 하면 12로 해야 되는데,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10포인트로만 나왔었으니까 여기는. 예. 자,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페이지. 1페이지에서 2페이지로 넘어갈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책에서는 컨트롤 엔터 누르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엔터가 강제로 페이지 나누기예요. 그런데 실제 시험에서는 컨트롤 엔터를 쓰지 않고 알트 쉬프트 엔터를 써요. 구역 나누기로 합니다. 그래야 한 번이라도 일을 덜 해. 그건 나중에 설명드릴게요. 하나 메모를 먼저 하고 간다면은, 페이지를 강제로 나누기라고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컨트롤하고 엔터 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눌렀는데, 실제 시험장에서는 컨트롤 엔터 말고 알트 쉬프트 그리고 엔터를 눌러요. 이게 뭐냐면 구역 나누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도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이 현상이 나타나요. 근데 이제 실제 업무에서는 두 가지가 전혀 다릅니다. 실무에서는 전혀 달라요. 하는 역할이. 시험이니까 이렇게 잠깐 설명드리는 겁니다. 당연히 제가 이제 요거 나올 때쯤 되면 실무에서는 왜 구역 나누기를 하고 또 시험에서는 왜 이해를 했는지, 업무에서는 컨트롤 엔터를 왜 누르는지는 별도로 설명드릴 거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예. 자, 두 번째 페이지에 나와 있는 제목에 대한 내용서부터 할 건데, 아까 우리 샘플 열어보니까 제목이 이렇게 붙어 있었잖아요. 위아래가. 이러면 감점당해요. 제목과 본문은 두 줄을 띄우든지, 그러면 여기도 두 줄 띄우는 거고요. 여기가 한 줄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한 줄 떨어져 있으면 여기도 한 줄 띄우는 거예요. 제목이 세 줄 띄우면은요, 여기도 세 줄 띄우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 페이지 밑에 쫙 달라붙게끔 하려고 엔터를 여러 번 누른 건데, 실제로 엔터를 여러 번 누르다가 페이지를 벗어나 버리면 그것도 큰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제목 밑에 한 줄, 그 다음에 이제 본문 아래에 있는 또 다른 영역 밑에 이제 항목 이름이 들어가죠. 얘도 한 줄. 이름은 가장 수월하다. 제목 아래 한 줄, 마지막에 발신 기관이죠. 발신 기관. 예. 여기도 한 줄. 이름은 가장 좋다. 자, 그 다음
여기에 대한 내용은 아까 우리 1번 문제 같은 위에 지시사항이 한꺼번에 쭉 나와 있는데 이 마지막 페이지에 관련된 이 문제는 항목 옆에 지시사항이 붙어 있어요. 그래서 왼손으로는 짚어가면서 지시사항을 짚어가면서 보셔야 되고 오른손으로는 주로 마우스로 작업을 하시는 게 편할 수 있어요. 예. 이제 숙달이 되면 눈으로도 이제 이렇게 짚어갈 수가 있는데 눈으로 짚어가는 게 어지간히 숙달되지 않으면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왼손으로 짚어가세요. 그게 제일 좋습니다. 자, 이 글자는 붕서라는 글꼴로 쓰래요. 붕서체가 아니라 붕서입니다. 붕서체로 하면 지시사항 불이행 감점입니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24포인트니까 24포인트는 뭐 어디 가서도 여러분들 편하게 다 고칠 수가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진하게니까 가가 첫 번째가 진하게죠. 그렇죠? 가운데 정렬할 거고요. 전혀 불편 없이 다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붕서라는 글꼴을 이용하고 크기는 24포인트고요. 진하게 가가 첫 번째죠. 가운데 정렬하는 거죠. 즉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이 두 가지를 동시에 물어보는 형태가 됩니다. 네. 그 다음 집이란 글자를 꾸밀 건데요. 집이란 글자를 블럭 잡으면 안 되고 이 문단 있잖아요. 문단.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해 놓으시고 이 문단 아무데나 클릭해 주시고 블럭 잡으면 안 돼요. 문단 모양의 끝자락에 가시면 문단 첫 글자 장식이라고 있습니다. 문단 첫 글자 장식인데 두 줄짜리고요. 두 줄짜리고 글꼴은 도둠이란 글꼴을 쓸 거고요. 도둠. 면색은 노랑을 쓸 건데 여러분의 색상이 이렇게 기본이라는 색상 테마로 되어 있어요. 면색이 이렇게 기본 색상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기본 테마로. 그러면 여기에서 옆에 있는 화살표를 클릭하셔가지고 오피스라는 테마로 바꾸시면 노랑, 빨강, 파랑 이런 게 보입니다. 대신에 이 오피스란 테마에는 흰색이 없어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그냥 다른 색을 눌러가지고 흰색이라든지 세 번째가 이제 빨강이고요. 그 옆에 주황색 옆에가 노랑이고요. 그 다음에 쭉 지나가다 보면 파랗게 보이는 가운데 있는 애. 근데 여기다 갖다 대면 얘가 파랑이다 라고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위에 보면 파랑이라는 색깔은 0,0,255로 돼 있다라는 얘기죠. 여기 255라고 돼 있잖아요. RGB 값이. 이거로 파랑이라는 걸 안다는 거죠. 아니면 여기에서 노랑에다 갖다 대면 노랑 RGB 값이 255, 0 하고 나오거든요. 우리 책에 보면 노랑이 255, 0으로 돼 있어요. 이렇게 노랑하고 뜨면 좋은데 다른 색에 가면 노랑이라는 거는 알겠지만 그게 노랑이라는 메시지가 안 나온단 말이에요. 그럴 때는 옆에 있는 숫자를 가지고 노랑이를 맞춰라 이거지. 자, 색상에 가서 기본 테마에서는 없으니까 오피스 테마로 가서 노랑을 클릭하시면 노랑이 되는 거죠. 이해되시겠습니까? 네. 그 다음에 여기 다면 인성 검사 도구라고 하는 글자를 보시면 글자가 들여쓰기 들어가 있잖아요. 하나, 둘, 스페이스바 2개 눌러서 글자를 밀어 넣으세요. 이거를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또는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럼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하셔도 되고 그냥 스페이스바 2개 눌러도 되고 2번 눌러도 되고 거기는 지시사항이 없잖아요. 지시사항이 없는데 그냥 훅 지나가면 어떻게 된다? 제발 틀려달라 하고 낸 거예요. 이거는 수검자가 요거는 제발 틀려라 하고 꼬드기는 거예요. 미끼야. 이거 미끼 상품이야. 그래서 그대로 가면 아하 감점하겠다
실제 본부에서 우리는 그거를 딱 눈치채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활용하고 있다, 활용되고 있다 다음에 엔터를 치면 어떻게 돼요? 엔터를 치면 한 줄이 떨어져 있잖아요. 문제지도 떨어져 있죠. 이것도 확인하셔야죠. 실제 시험에서는 안 떨어져 있어요. 실제 시험에서는 얘가 이렇게 문단과 문단이 이렇게 구분되게끔 떨어져 있지는 않았어요. 여기만 떨어지지, 여기만. 여기는 내용이 다르니까, 여긴 내용이 다르니까 떨어져 있는 게 당연한 건데, 실제 시험 문제에서는 여기는 떨궈져 있진 않더라고요. 근데 여기선 연습이니까 떨구라고 하면 떨궈줘야지 뭐. 그렇게. 여기까지는 뭐 어렵진 않으시죠, 그렇죠? 예. 그 다음 이 부분입니다. 이 책에 보면 여기가 파랗게 돼 있고 글꼴이 도둠으로 돼 있고 18포인트로 돼 있고 이렇게 막 써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만 블럭 잡는 실수를 많이 해요. 안 돼요. 얘도 글자예요. 예, 앞에 있는 거 여기를 한꺼번에 블럭 잡습니다. 그리고 도둠이란 글꼴로 바꾸고 18포인트로 갈 거예요. 여기까지는 도둠의 18포인트가 맞아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만 따로 블럭을 잡아서 파란색 바탕에 하얀색 글자로 가라는 얘기지. 이해를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얘를 그렇게 안 하고 여기만 블럭을 잡아서 18포인트로 가면 안 되죠. 얘까지 포함시켜야지. 그래서 도둠이란 글꼴에서 18포인트를 직접 선택하셔서 클릭하셔도 되는데 18포인트가 없으니까 18이라고 쓰고 엔터를 쳐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에서 18을 써도 되는데 아니면 작아져라 커져라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해서 18이 나오니까 오르락 내리락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고, 그 다음 이제 글자만 블럭 잡고 글자 모양으로 갑니다. 글자 모양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단 모양처럼 편집 메뉴상에 있는 서식 그룹에 있는 글자 모양 누르셔도 되고, 서식 메뉴에 있는 글자라고 하는 항목, 즉 글자 모양 대화 상자가 나타나게 해도 되고, 서식 옆에 있는 펼침 목록을 눌러서 글자 모양 누르셔도 되고, 물론 Alt L이라고 하는 바로가기 명령을 이용해서 써주셔도 상관없어요. 자, 블럭을 잡고 Alt L 그러면 글자 모양이 뜨거든요. 근데 이런 거 외우려면 시간 걸리니까 그냥 글자 대화 상자 누르면 되잖아요. 여기서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네.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흰색, 다른 색에 가서 여기 흰색 이렇게 하시면 되고, 색 음영색은 어떻게 하라고요? 오피스에 가면 파란색이 보이니까 빨간색, 뭐 검정색, 주황색, 뭐 녹색, 파란색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클릭하시면 파란 바탕에 흰 글씨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시면 성공이 됐다 이거죠. 내친 김에 얘도 한번 해보죠. 예. 얘는 도둠의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도둠의 18포인트 똑같네요. 그렇죠? 도둠의 18포인트는 똑같고요. 글자만 온전히 블럭 잡아서 밑줄을 한번 넣을 거고요. 밑줄 가가가 세 번째 있는 밑줄을 한번 클릭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면 인성검사 도구라고 하는 이 글자에 대한 강조점을 별도로 넣어줄 거란 말이에요.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이라고 하는 탭을 누르셔서 기본 탭 말고 확장 탭 누르셔서 아래쪽 끝에 있는 강조점에 있는 없음이 아니라 뒤에 세 번째 거가 되겠네요. 세 번째 V자처럼 체크되어 있는 거 이렇게 얘를 이렇게 설정해줘라 이거죠. 그렇죠? 이때 우리가 실제로 입력할 때는 요 기호 다음에 한 칸을 꼭 띄운다라는 거.
기어다 잠깐 안 뜨면 다음에 뛸 때 되게 힘들어요. 색깔 다 먹고 들어가 있으면 되게 불편합니다. 예. 요거 한번 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 텐데요. 얘는 이제 굴림이죠. 20포인트죠. 20포인트는 있을 테니까 그 다음에 진하게 하죠. 가가가 첫 번째죠. 장평이라고 되어 있네. 가운데 맞춤 누르고 나서 가운데 정렬 누르고 나서 글자에 가서 기본 탭에 있는 장평을 110 정도로 잡아주죠. 뭐 110 정도로 하라는 대로. 그러니까 글자 대화 상자를 눌러서 처리할 수가 있고, 문단 대화 상자를 눌러야만이 처리되는 애들이 있고, 그냥 겉으로 봐서 왼쪽 오른쪽인지 클릭하면 되는 애들도 있고, 아무래도 서식 메뉴를 누르면 웬만한 메뉴들이 글자 모양과 문단 모양에 대한 기능이 다 떠 있잖아요. 아까처럼 강조점 같은 경우는 글자 모양을 눌러서 기본 탭이 아닌 확장 탭에 가야 되고, 뭐 그런 거라든지. 그래서 지금 아래에 있는 여기 얘네들만 현재 안 했고요. 나머지는 다 한 것 같아요. 우리 교재 보시면은 문단번호 기능 사용이라고 되어 있어요. 문단번호 기능 사용. 네. 그리고 아래쪽에 있는 가면 인성검사 도구의 실제는 문단번호 모양이 아니라 왼쪽 여백을 얼마큼 띄워주고 줄간격만 바꿔주는 연습을 하는 거거든요. 얘는 시험에 못 봤던 것 같은데 이렇게 유형이 나왔네요. 그렇죠? 우리 153페이지 보실래요? 153페이지. 실제로 시험에 나왔던 문제들을 보시면 153페이지에 중간에 인터넷 사용 시 유의사항 보면 거기에 6줄이 들어가 있고요. 1, 2, 가나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게 문단번호 기능 사용입니다. 또 페이지 몇 장 넘기시면 한 2장 넘기시면 거기에 이제 한국과학창의축전 해가지고 또 중간에 이렇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6줄 정도 들어가. 얘도 문단번호 기능이에요. 항상 이렇게 들어갑니다. 근데 지금 여기에 아래줄에 있는 얘는 그냥 왼쪽 여백 얼마로 주고 번호를 넘버링 매길 거예요. 1, 2, 3, 4. 줄간격 맞추는 거. 이거는 실제 시험에 나오는 유형은 아니고요. 연습하는 거지. 얘는 이렇게 하라는 얘기예요. 서식에 가셔가지고 여기 1, 2, 3이라는 글머리 기호가 있을 찾아보세요. 글머리 기호. 여기 가서 괄호가 생긴 애가 있는가 보세요. 요거. 하나, 둘, 셋, 네 번째. 그러면 1 괄호 닫고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번호가 자동으로 매겨지는 거예요. 이렇게. 매겨졌잖아요. 그렇죠? 다시 누르면 원위치가 됩니다. 1, 2, 3이라고 되는 화살표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유형이 있는데, 하나, 둘, 없음 옆으로 가면 1 괄호 닫고, 가 괄호 닫고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문제는 그냥 1, 2, 3, 4가 괄호 닫기로 끝났잖아요. 그냥 얘 누르시면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번호 모양,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얼마? 20포인트를 띄우라는 20포인트. 두 글자만큼 떨어진 것처럼 모여라 이거지. 그 다음에 줄간격은 얼마로 하래요? 180%로 하래요. 180%.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여기서 하셔도 되고, 여기서 하셔도 되고,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야 왼쪽 여백 설정하는 게 있으니까, 왼쪽 여백 설정하는 거 하고, 여기서도 180 쓰시면 되니까, 이렇게. 요렇게만 해주면 돼. 얘는 요렇게만 해주면 돼. 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이제 몇 번 연습하고 나면 그냥 뭐 누워서 숨 쉬는 거죠. 쉽죠. 얘가 헷갈리지. 순서대로 잘 설명드릴 테니까 천천히 할 테니까는 잘 따라서 오세요.
자, 이렇게 돼 있습니다. 메모장에다가 문단 번호 기능을 사용하세요 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수준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라고 하죠. 그냥 2수준은 30포인트라고 되어 있고 오른쪽 정렬이라고 아주 쉬운 문제 잘 나왔어요. 예전에 이렇게 표기 안 돼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20포인트 30포인트 이렇게만 써 있었어요. 자, 문단 번호 모양을 이용하든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아예 지금은 이렇게 정의를 해버렸죠. 이렇게 하라고. 그러면 이제 줄 간격을 180%로 해라 이렇게 써 있어요. 180%. 그런데 이제 이걸 하다 보면 요령이 생기는 게 뭐냐면, 제일 먼저 180%를 하고 들어가는 게 편해. 제일 먼저 180%라고 하는 줄 간격을 세팅하고 들어가는 게 편하더라고요. 여기 있는 문단 번호 기능 한참 하다가 1수준 20, 2수준 30 외워놓고 들어가니까 줄 간격을 까먹어. 빼먹고 가더라 이거야. 그럼 안 되거든요. 그래서 문단 번호 모양이니까 문단 모양이 아니라 여기서 180을 하던 밖에서 하시던 간에 180을 먼저 해주시는 게 좋고, 그 다음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을 이용하세요. 아까 여기도 있었나요? 여기도 문단 번호 모양이 있죠? 문단 번호 모양. 여기서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이렇게 누르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제일 이제 찾아볼 게 뭐냐면 요렇게 돼 있어요. 제가 여기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20포인트 띄우고 여기가 1 하고 목적 뭐 이렇게 이제 내용이 나와 있죠. 그렇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30포인트 띄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가로 목적 이렇게 써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그 다음에 뭐 검사 대상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 있는데 요거를 모양을 만들라는 얘기죠. 그럼 여기는 이제 2가 들어가고 기대 효과 이렇게 들어가고, 여기는 또 가하고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는 또 나하고 내용이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요렇게 만들라는 건데, 요때 요거를 1수준이고 얘가 1수준이고 얘가 2수준이란 얘기예요. 이때 1수준은 왼쪽에서부터 20포인트를 떨거나, 즉 두 글자만큼 떨어지게끔 쓰고, 가나 이런 2수준은 30포인트 떨어지게끔 해라 하는 얘기입니다. 그게 지금 어떤 게 가장 비슷한 거를 보세요. 1 괄호 닫고 가 가로 닫고가 요거죠. 그렇죠? 이게 제일 만만하죠. 똑같은 거니까. 아니면 뭐 바꾸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자, 일단 요거로 해볼게요. 요거 처음 없음 바로 옆에 있는 걸 한번 해볼게요. 이거로 바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리고 사용자 정의. 얘를 선택한 후에 반드시 사용자 정의. 자, 여기 보시면 번호 서식에 꺽쇠 1이라고 되어 있어요. 꺽쇠 1. 자, 1수준이라는 의미는 요게 1수준이라는 뜻입니다. 2수준은 요게 2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 1수준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 괄호 닫고죠? 1 괄호 닫고잖아요. 여기다 1 괄호 닫고를 해줘야 돼요. 근데 우리 문제 화면에는 1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1점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1점, 2점, 3점, 4점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는 1 괄호, 2 괄호인데 얘를 점을 괄호로 바꿔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미리 보기에 이렇게 1점이 아니라
1 괄호 닫고로 미리 보기가 이렇게 진하게 보일 겁니다. 그리고 번호 모양은 알파벳 아랍의 숫자로 1, 2, 3, 4죠? 만약에 이게 A, B, C로 나갈 것 같으면 얘를 A, B, C로 바꾸시면 되고요. 이렇게. 우리는 1, 2, 3, 4니까 1, 2, 3, 4로 바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20포인트 오른쪽 정렬하라 그랬죠? 20포인트 오른쪽 정렬이요. 요겁니다. 얘를 20으로 바꾸시고 정렬 방식을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예요. 자, 보세요. 얘가 왼쪽에 있으면요. 번호는 왼쪽에 붙어 있고 글자는 오른쪽으로 끊어진다는 얘기, 떨어진다는 얘기지. 얘를 오른쪽으로 보내면 어차피 20포인트란 얘기는 이 줄 쳐져 있는 게 글자예요. 글자가 20포인트 떨어져서 오른쪽에 들어간다는 얘기고, 이때 이 번호가 글자를 따라가야 되잖아요. 글자가 오른쪽으로 갔지 않습니까? 오른쪽으로 맞추라는 얘기지. 얘가 왼쪽이면 그냥 벽에 있다는 게, 왼쪽 벽에 붙어 있다는 뜻이니까 안 돼요. 오른쪽 정렬이라고 해서 우리가 흔히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오른쪽 저 벽에다 부닥치라는 얘기가 아니라 왼쪽에서 20포인트 떨어진 만큼 1수준 글자가 보이는데 이 1, 2, 3, 4 이 번호가, 수준 번호가 글자의 오른쪽으로 가라는 얘기지. 글자. 여기. 왼쪽이란 말은 얘가 왼쪽이고 가운데는 중간 어정쩡하게 있다는 뜻이고 오른쪽이니까 글자 쪽으로 바로 가라는 얘기지. 그 다음 이 수준 똑같아요. 이 수준은 가나 다라로 되어 있는데 괄호로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당연히 이렇게 돼야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1수준에서는 1, 2, 3 이런 거로 가야 되고 여기서는 2수준은 어떻게 돼요? 가, 나, 다 이런 거로 가야 되고, 그런데 가 다음에 괄호 닫는 거는 요 꺽쇠 2에서 보여주는 거고, 요게 1수준이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들 이거는 뭘까요? 그러면요, 이렇게 써놓고 이렇게 돼 있으면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라는 얘기예요? 이거는요, 요렇게 이렇게 들어간 얘기지. 이렇게 1, 2, 3 이렇게 가라는 얘기지. 요게 1수준인데 1수준 좌우에 대괄호를 묶으란 얘기죠. 근데 그 대괄호 안에 들어간 1수준에 들어가는 글자는 1, 2, 3으로 가란 얘기고, 요렇게 예, 요렇게 표현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럼 이 수준은 꺽쇠 2 점이 아니라 괄호 닫기를 써야 되고 당연히 가나다로로 가야 되겠죠? 근데 얘가 왼쪽에 붙어 있지 않습니까? 글자가 가 옆에 글자가 붙어 있는데 얼마큼 띄우래요? 이 수준은 30만큼 띄우니까 굉장히 많이 떨어지죠. 세 글자만큼 떨어지는 셈이죠. 이때 가 괄호도 오른쪽 글자를 향해서 따라가라는 얘기지. 따라가라는 얘기지. 그렇지. 이렇게 설정을 누르시면 얘가 1수준 다 1수준으로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요 왼쪽서부터 두 글자만큼 떨어진 상태에서 번호 1, 2, 3, 4가 매겨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얘는 1수준이고 얘네들은 2수준으로 가야 되는데 아직 1수준에 있지 않습니까? 얘네들은 블럭 잡아서 끝에 있는 수준을 내리면 돼요. 한 번만. 그럼 지가 알아서 2수준으로 갑니다. 원래는 1수준이었던 애들인데 2수준으로 보내니까 번호가 재조정되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5, 6번째 줄도 어떻게 된다? 수준을 낮춰야 되니까 낮춰주면은 이 수준은 30포인트 떨어지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왼쪽에 있지 않고 글자가 오른쪽으로 갔으니까 오른쪽으로 따라가라는 얘기. 그래서 오른쪽 정렬이라는 뜻입니다. 얘가 이 오른쪽 정렬이 아니라 자, 망친 것 같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다시 가서 문단 번호 모양에 가서 없음으로 해주면 되겠죠. 없음으로 해주면 원위치가 됐잖아요. 그렇죠? 다시 한번 하려면 다시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면
사실은 요게 딱 정해져 있었잖아, 아까 이거 갖고 연습한 거고, 지금은 얘가 더 편하지. 그 사용자 정의로 가서 1수준, 2수준은 똑같은데 1수준은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2수준도 30포인트만큼 떨어져서 오른쪽으로 가야 되고, 이 과정을 거치고, 얘가 번호가 이상하게 됐다. 번호가 이상하게 됐을 때는요, 이렇게 되면 망치잖아요. 요때는요, 뒤에다 대고요. 요 뒤에다 대고, 집단에 그때 딜리트 눌렀다가 엔터 한번 쳐보세요. 그리고 얘를 수준을 올리면 2로 갈 거예요. 다시 보세요. 지금 아까 연습이 이상하게 돼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다 깨끗하게 정리한 게 아니라 번호 모양만 꾸겨놓고 나서 다시 제작한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여기가 이상하게 돼 있을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요 집단이라는 글자에다 놓고 딜리트 한번 눌렀다가 엔터를 치면 다시 내려가면서 얘가 3이 돼요. 얘를 수준 올리면 되죠. 얘도 가나인데 아까 얘가 가나로 돼 있었거든요. 그럼 얘도 딜리트 수준 내리고, 얘도 딜리트 엔터 치고, 그러면 자동으로 또 얘가 수준이 올라가면 어떻게 돼? 내려가면 가나다라 막 이렇게 맞아야지. 그러니까 실수하면 애먹어요. 사실은 실제 시험장에서는 실수하시면 블럭 잡고 컨트롤 1번 누르면 돼. 바탕클. 근데 여기가 좀 꼬여가지고 안 됐던 거지. 일단은 나름 뭐 모양을 만들어 봤는데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렇죠? 쉬운 건 아니었어요. 그럼 두 번째 문제 거 한번 열어볼게요. 39페이지 열어가지고 얘 또 어떻게 됐나 궁금한데요. 예. 이번에는 얘는 2-2인가요? 02-02네. 02-02번을 열어서 전체 선택하고 컨트롤 1번 딱 맞네. 얘는 맞아. 컨트롤 1번 누르니까 딱 맞아. 그리고 요거 얘는 어떻게 하라고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없음으로만 바꿔주시면 이상 없이 됐죠. 다시 한번 볼게요. 02-02번을 열어놓을 건데요. 열어놓고 얘가 꾸며졌지 않습니까? 꾸며졌으니까 원래대로 돌려놓고 나서 공부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전체 선택하고 바탕글을 클릭하시면 돼요. 바탕글 스타일에서 컨트롤 1번 누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쪽 정부와 이거 얘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을 두 줄로 꾸몄던 거 아닙니까? 얘를 원위치 한 줄로 없음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얘도 본래 붙어 있었는데 문제지에서 요구하는 것처럼 스페이스바 2번 눌러서 떨어진 거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도 한 줄 띄우세요. 한 줄만. 습관을 가지셔야 돼. 모양새가 안 예쁠지라도. 근데 왜 문제지는 이렇게 우리 답에는 두 줄로 떨어져 있냐? 여기다가 지시사항이 들어있잖아요. 옆에. 글꼴을 뭐로 바꾸시오, 뭐 장평은 뭐로 하시오, 뭐 이렇게 하라는 지시사항 박스가 양이 좀 많잖아요. 그러니까 두 줄 떨어뜨린 것처럼 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 카본이라고 되는 글자 있죠? 카본 치? 여기다 클릭하고 1을 쓰고 엔터. 번에 1점 하고 엔터를 치던 1 하고 엔터를 치던 본래 문제 번호가 1번이었거든요. 얘가 1번이기 때문에 이렇게 1번 책에는 없다 하더라도 이렇게 1번 문제다라는 거를 연습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죠. 그렇죠. 예. 여기까지는 다 준비되셨나요? 자, 그러면 우리 39페이지에서 요구하는 대로 문단 모양과 글자 모양과 이런 거 한번 꾸며 볼게요. 자, 먼저 네 줄을 블럭을 잡고
이때 글자와 문단을 한꺼번에 넣어야 되니까 일부만 블럭 잡으면 안 돼요. 문단은 상관이 없는데 글자 모양도 꾸며야 되니까 다 잡아야 돼, 다. 그래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10, 문단 아래 간격을 여기 윗간격이네. 예, 문단 윗간격. 시험 문제에 윗간격과 아래 간격을 동시에 물어본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윗간격을 물어보든 아래 간격을 물어보든 그렇게 하고요. 왼쪽 여백, 오른쪽 여백 한꺼번에 물어본 적 없고요. 즉 여백이라는 항목에서 하나 물어보고 간격이라는 항목에서 하나 물어봐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그래요. 보편적으로 왼쪽 여백, 문단 아래 간격, 뭐 윗간격 이런 식으로 하나씩. 그럼 얘는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거였죠. 장평을 105로 바꿔놓고 자간을 15로 바꿔놓고 이렇게 대표를 바꿔놓고 이제 한글일 때는 굴림이라는 글꼴로 가고 창평은 안 건드려도 되죠. 자간하고.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궁설한 글꼴로 가고 창평과 자간 안 건드려도 되죠. 책에서는 한글일 때 글꼴 설정해주고 장평 자간 고쳐주고 영문일 때 글꼴 설정해주고 장평 자간 써주고 이런 식으로 책에서는 써 있었어요. 그건 상관없습니다. 결과주의이기 때문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문단 위쪽으로 빈 줄이 생긴 것처럼 보이죠? 그렇죠? 아까는 아래쪽으로 엔터 친 것처럼 밑으로 빈 줄이 생겼는데 이번에는 위에 생긴 셈이죠. 위에. 예. 그리고 답안지랑 내 글자 쓴 거랑 이 글자 쓴 거랑 얘가 똑같은 걸 한번 보세요. 여기 약간 다르다? 여러분도 달라요? 탄소는 맞는데 영어가 넘버로 끝나고 여기는 넘버가 들어가 버렸죠. 그렇죠? 잠깐만. 문단에 가서 왼쪽 10만 돼 있죠. 그렇죠? 윗간격은 상관없잖아. 왼쪽 여백이 얼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건데 우리 틀린 거 없어요. 책이 이상한 거겠지. 아니 집단으로 틀렸든지. 자, 요렇게 하시면 되죠. 예. 그래서 실제 시험 문제지랑 내 화면이랑 같은 것도 보셔야 되는데 출제원들이 교묘하게 이상하게 문제를 내기도 해요. 특히 이거 본문 있잖아요. 이거 여기에 원래는 문단 첫 글자 장식이 들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그림이 들어가요. 거기 그림. 아까 그 155쪽이나 157쪽 이런 데 보면 과거에 나왔던 출제된 문제에 보면 요거 문단 첫 글자 장식도 있지만 그림도 들어가거든요. 그림이 여기 하나 들어가든지 이쪽에 들어가든지 그림이 하나가 들어가요. 그러면 이 그림이 들어간 거랑 이 글자랑 이게 딱 맞아야 되는데 교묘하게 틀리게 만들어요. 출제위원들이. 그러니까 이제 수검자 입장에서는 문제지랑 화면이랑 동일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강박관념이 있어가지고 그걸 막 맞추려고 애를 쓰는데 출제본부에서는 뭐라고 하냐면 안 맞춰도 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글자가 오타나 탈타만 나지 않으면 답으로 인정하니까 딱 문제지랑 맞출 필요는 없습니다 라고 누구를 통해서? 저희들 전문 강사를 통해서 전달을 해요. 책에는 안 써 있어요. 그런 내용이 잘. 그런데 이제 책만 가지고 공부한 사람은 책하고 화면하고 똑같이 맞추려고 애를 쓰다가 일부러 또 그러다가 틀려요. 그 이제 뒤에 가면 또 설명드릴 테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되고. 자, 제목 한번 꾸며보세요. 여러분들 거기 있는 거 한번 해보실래요? 여기는 제목하고 문단 첫 글자 장식하고 여기에다가 색깔 넣어주고 뭐 꾸미는 거 있었죠? 2번.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 산업통상자원부 꾸미는 거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랫줄에 5줄, 4줄 정도, 5줄 정도 들어가고, 위에 6줄 정도 들어가는 거, 문단 번호 모양 같은 거, 요런 거 한번 해보세요. 먼저 제목. 여러분도 다시 해보시려면 전체 선택해서, 여기 블럭 잡아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바뀌잖아요. 그렇죠? 원래대로. 그래 놓고 다시 하시면 돼요. 자, 여기는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궁서. 이거를 궁서를 찾으셔도 되고, 여기다 클릭하고 궁서라고 이렇게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크기는 24니까 이거 골라도 되고, 진하게, 가가가 첫 번째, 가운데 정렬. 일단 이런 거 된 거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에, 문단 첫 글자 장식에 가서 2줄짜리로, 궁서의 초록이죠. 그렇죠? 그리고 여기 조건 저기 보면은 빨강, 파랑, 노랑 이렇게밖에 없는데 무시하고 하는 거예요? 어디가? RGB 적용값이 빨강 255점. 아, 빨강, 파랑, 노랑 세 가지가 나왔는데 갑자기 뜬금없이 궁선, 초록이냐 이거죠? 그게 이거예요. 아까 우리 글자 색깔을 매길 때, 여기 글자 색깔을 매길 때, 노랑은 255, 0하고 나오고, 빨강은 255, 00으로 나오고, 파랑은 00, 255로 나오잖아요? 근데 이제 초록은 뭐라고 돼 있냐면, 0, 128에 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이제 그건 예시가 없었죠. 근데 하라고 하면 해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네, 요것도 잠깐 알려드릴게요. 말 나온 김에. 빛의 삼원색은 RGB예요. 레드, 그린, 그 다음에 블루예요. 그래서 RGB라고 되어 있는데, 이 빛을 다 섞으면, 뭐가 된다? 흰색이 돼요. 흰색이 되고, 빛을 섞지 않으면 빛이 없다는 얘기죠. 검정이 되는 거예요. 일반 물감하고 달라요. 물감은 섞으면 검정이 나오잖아요. 근데 빛은 이 빛은 빨강과 녹색과 파랑이라고 하는 빛을 섞어가지고 흰색을 만드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밝은 색을 향해서 사진을 찍으면 파일 크기가 커져요. 근데 어두운 곳을 찍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카메라 찍어도 검은 검게 보이지 않습니까? 파일의 양이 굉장히 작습니다. 얘가 흰색이잖아요. 지금요. 흰색은 전기요금도 조금 더 나와요. 그 흰색은 빛을 다 쏘이는 거기 때문에 눈이 되게 피곤해요. 그래서 영상 편집하는 프로그램들은요, 배경이 검게, 그레이나 짙은 색으로 되어 있어요. 흰색이 아니라. 근데 문서 작성은 흰 종이에다 인쇄하는 거잖아요. 흰 종이에다가. 그래서 흰 바탕에 검은 글씨를 쓰는 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한글이나 엑셀 같은 거 많이 하다 보면 눈이 되게 아파요. 컴퓨터를 오래 하면 저처럼 노화도 빨리 와요. 시력의 노화가. 그래서 뭐 한 50분 하고 10분 쉬자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데, 그거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그렇게 이제 쉬지 않습니까? 쉴 때는 컴퓨터를 안 보시는 게 좋아. 그리고 이 좀 따뜻한 물로 이렇게 세안을 하시는 건 좋은데 화장 지워질까봐 이제 댁에서는 그렇게 하시면 되고, 나와서는 그냥 눈 감고 가만히 명상하시면 좋아요. 그럼 눈이 좀 덜 아파요. 자, 일단은 여기다가는 2줄짜리로 하라 그랬고, 그 다음에 이제 궁서의 초록이라고 되어 있는데, 갑자기 이제 색깔이 빨강, 노랑, 파랑 얘기만 나오다 갑자기 초록이 나오니까 어색하시는데, 초록을 하라면 뭐 하는 수밖에 없어요. 초록을 하라 그래야지. 그런데 이제 아까 어떤 분이, 선생님 저는요, 테두리 점선 같은 게 뭐예요? 이렇게. 자세히 보시면 여기가 빨간 점선이 생겨 있잖아요. 원래 이 안에다 클릭하면 빨간 점선이 보입니다. 근데 다른 데를 클릭하면 안 나와야 되는데, 다른 곳에 있는데도 빨간 점선이 나오는 거는 보기에 가서 투명선이 선택되어 있어서 그런 거예요. 투명선. 투명선이란 얘기는 원래는 선을 가린 건데,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선이 안 보이는 형태고 그 개체를 클릭해보면 점선이 나타나는 게 원칙이에요. 표 작업할 때 많이 그러거든요. 테두리 선을 가려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누군가가 여기 있는 보기에 가서 이 투명선을 선택해 놓으셨나봐. 여기 공부하셨던 분이. 그래서 이게 체크되어 있는 바람에 여기 뭐가 점선이 보여요 라고 빨간 점선이 그랬었던 것 같아요. 예. 자, 그 다음에 요거 많이 틀린다고 하는 얘기가 뭐라 그랬어요? 제가 이거를 빨간색으로 흰색으로 먼저 꾸미면 안 돼요. 먼저 순서대로 보셔야 돼. 굴림 18 해놓고 그 다음에 글자를 따로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글자 색깔은 흰색이고 음영색은 이제 빨간색으로 가자라는 얘기죠. 이거를 처음부터 블럭 잡아서 흰 바탕에 빨간색으로 들어가면 별표는 베리는 거예요. 빈칸까지. 이건 조심하셔야 돼요. 예.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굴림에 18 먼저 세팅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워크숍만 어디다 음각의 강조점이죠. 그럼 얘가 다 음각이란 얘기지.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가 보시면 거기 외곽선 옆에 그림자 양각 음각이 있어요. 도장을 새길 때 도장에 그 찍히는 면이 인주가 찍히는 면이 이렇게 돌출되어 있는 거냐 아니면 파내는 거냐 이거죠. 양각은 튀어나온 거고 음각은 도장을 파내는 거예요. 안에를. 양각이 어렵죠. 도장 새기는 게 양각이 어려워요. 요렇게 하래요. 요렇게. 근데 그냥 봐서는 잘 못 느낍니다. 그리고 나서 워크숍이란 글자만 확장 탭을 눌러서 점점점 강조점을 찍어줘라는 얘기지. 점점점으로 이렇게 하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가 한 번, 두 번, 그리고 세 번. 세 번에 걸쳐서 하라는 얘기예요. 얘도 한 번, 두 번, 이런 식으로. 나눠서 하라는 얘기지, 한꺼번에 하는 얘기 아니에요. 그리고 이걸 순서를 거꾸로 해버리면 어떻게 된다? 베려버려요, 잘못하면. 그래서 지시상에는 순서대로 따라서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그 다음에 산업통상자원부는 도둠이라는 글자를 이렇게 입력을 해서 차단해도 되고요. 예. 24도 마찬가지로 여기다 클릭해놓고 24라고 쓰고 엔터 쳐도 되죠. 그 다음에 진하게 가가 첫 번째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기본 탭에 가서 장평을 얼마로 바꾼다? 통통한 120으로 바꿔주고 오른쪽 정렬. 자, 그 다음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 얘네들은 얘를 잘못해서 이렇게 페이지 화면이 마우스 포인터가 아래쪽으로 내려가면 안 돼요. 이 블록을 잡을 때 마우스 포인터가 여기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 줄에 이게 내려가면 안 된다고. 내려가면 여기 빈 줄까지 블록이 잡히는 거예요. 그러면 1, 2, 3, 4, 5, 6, 7로 잡힐 거예요. 그러면 애먹어요. 블록을 잡을 때는 여기 마우스 포인터가 그 라인에 같이 있어야 돼요. 당연히 올라가면 줄이 빠지니까 여기까지만 가셔도 되고, 글자 모양을 꾸밀 때는 블럭을 다 잡는 거지만 문단을 꾸밀 때는 이렇게만 잡아도 돼요. 여기도 지금 문단만 꾸미는 거 아닙니까? 글자의 모양은 아니잖아요. 여백이나 줄간경은 다 문단 모양 아닙니까? 이렇게 잡으셔도 된다고. 자, 여기는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을 얼마큼 주라고 되어 있어요? 20. 줄간경은 얼마? 180. 그 다음에 번호는 1, 괄호 2, 그 1, 2, 3, 4니까 요거잖아요. 요거. 예. 문단 번호 모양하고 상관없어요. 그냥 같은 거 두들기면 되는 거예요. 얘도 같은 거고 쟤도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냥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얘는 안으로 들어간 글자니까 안 되고, 우리 아까 연습하던 대로. 안으로 들어갔잖아, 1, 2가. 가나다라가 안으로 들어갔, 이거 아니고, 그냥 이거. 요렇게 모양 잡아주면 되고. 그 다음에 여기. 줄간격을 먼저 180으로 바꾸고 갑시다 그랬어요. 줄간격을 안 바꾸고 문단번호를 막 심취하다 보면 줄간격을 놓쳐버리고 가더라고. 그래서 여기서는 문단 줄간격을 먼저 180으로 세팅해 놓고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서 1가 1, 2, 3, 4 가나다라 괄호 한쪽 이거네 뭐. 앞 페이지에서 배운 거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얘를 선택하고 설정 누르시면 안 되고 사용자 정의를 고치셔야 되고, 얘를 선택한 후에 얘가 제일 만만하니까 비슷하잖아요. 같잖아요.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들어가서 1수준을 20으로 오른쪽으로 보내고 2수준을 30으로 해서 오른쪽으로 보내고 여기까지 해놓으시고 설정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1, 2, 3, 4가 안으로 들어간단 말이야. 이게 확인이 되고 나면 이제는 아래 수준으로 내려야 되는 애들이 몇 개가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깔끔하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이건 두 번 다시 실수할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근데 이제 처음 연습하시다 보니까 블럭을 이렇게 잡느냐 아니면 밑에까지 내려왔던 거예요, 이렇게. 여기 이제 실이 생긴 거고, 그 다음에 걔를 지우려고 뭐 하다 보니까 또 꼬인 거고, 막 그렇게 실수를 하시는 거죠. 그리고 얘들도 마찬가지로 아까 문단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얘만 선택하고 그냥 설정을 눌렀더니 망쳤잖아요. 왼쪽 20, 30이 안 들어갔잖아. 그러니까 또 고치려고 들어가니까 안 맞은 거지. 그럴 때는 바탕글을 클릭하시면 돼. 바탕글을 클릭하면 여기 적용된 게 다 지워져요. 다시 줄간격 180 맞춰주고 문단번호 모양 들어가서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로 가서 20의 오른쪽, 이수준은 30의 오른쪽, 얘들을 해주고 나면 요거를 수준을 이제 내려주면 두 번 다시 틀리지를 않아요. 이거는요. 이건 딱 공식적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저는 많이 해봤으니까 이게 좀 수월하고, 여러분 처음 접하시니까 헷갈리시고 아직 연습이 덜 되신 것 그뿐이지 특별한 건 아닙니다. 선생님 전담번호요. 자동으로 제가 한글을 열면 자동으로 1번, 2번 이렇게 해요. 예. 그러면 그거를 아예 처음부터 그게 안 하게 하려면 아예 그 문단번호에서 없음을 하면 되나요? 자, 보세요. 지금 우리 선생님 질문하신 거를 제가 한번 모양을 내볼게요. 이렇다는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 처음에 이제 글을 쓰려고 아래의 내용을 입력하세요 라고 해서 여기다 이제 1점 하고 한 칸 띄고 뭐 나는 하고 엔터 쳤더니 번호가 매겨지는 거야. 어쩌라고. 뭐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냥 엔터 치면 번호가 끊어져요. 여기서 번호가 매겨졌을 때 엔터를 치면 그냥 번호가 무시가 되고 사라지거든요. 그럼 이걸 없애야 될 거 아닙니까? 없앨 때는 블럭 잡으시고요. 얘는 안 잡혀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럭 잡으시고 그냥 아까 그 서식에 가시면 요거 있잖아요. 요거 1, 2, 3, 4라고 제가 활성화돼 있잖아요. 얘 다시 누르면 사라져요. 이거는 사실은 더 쉬운 건데 막 이런 번호가 매겨지면 이제 갑자기 이제 근데 이런 거 1점하고 그냥 쓰면 안 생겨집니다. 1점하고 한 칸 띄었을 때 1점하고 한 칸 띄었을 때 얘가 번호가 매겨지는 거예요. 그렇게 자동으로 번호가 매겨지는 것 자체를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예 그냥 자 보세요. 자 여기 가서 번호를 안 매기고 쓰시려면 그냥 처음부터 나는 하고 쓰면 되잖아. 이렇게. 근데 번호가 매겨졌잖아. 번호를 썼잖아. 이렇게 쓰는 바람에 이 사람이 지금 번호를 매기려고 하는가 보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컴퓨터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안 할 건데 그러면 이걸 또 가서 막 고치다 보면 더 헷갈리는 거예요. 그냥 엔터 치세요. 그럼 번호가 끊어지거든. 그 다음에 이제 내용 쓰시면 되고, 얘는 일단 매겨졌으니까 할 수 없잖아요.
얘를 붙잡고 씨름할 필요가 없이 그냥 요것만 눌러주면 돼. 그렇게. 아예 시작 자체를 그냥 안 매개체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아, 1점하고 썼는데 그 다음에 글자를 쓰고 엔터를 쳤을 때 번호가 안 나오게끔. 자동 설정이 안 하고 그냥 얘는 번호가 1점하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매겨지게끔 돼 있는데 네,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게 안 한다는 뜻은 보세요. 1점이라고 쓰고 한 칸 띄었잖아. 그리고 글자를 썼잖아요. 그 다음에는 뭐가 나오면 좋겠다고? 안 나왔다고? 그냥 내가 2번 2점 해가지고 이렇게 치는 그러니까 선생님이 1점 쓴 거잖아 지금. 그러니까는 이때는 지우는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선생님이 번호를 매기려고 1점을 썼잖아. 이렇게 썼으니까 써놓은 거야. 그건 할 수 없어. 근데 나는 여기다가 가점이라고 쓰고 싶은데 가라고 쓰고 싶은데 얘가 이렇게 돼버린 거잖아요.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엔터를 치면 번호가 깨진다니까. 그리고 가점이라고 선생님이 알아서 쓰시면 돼. 이렇게. 그럼 얘는 나점하고 안 나와요. 1점만 번호가 나와. 만약에 2점하고 글자를 쓰면 3점도 안 나와요. 1점 한 칸 띄고 글자를 쓰면 다음부터 번호가 자동으로 넘버링이 매겨져요. 그럴 때만. 예전에 안 그랬거든? 근데 2007인가? 서부터 자동으로 넘버링이 매겨져요. 그게 어딘가에 찾아보면 그거를 아예 못하게 막는 기능이 있겠지? 1점 하고 쓰고 나면 그 다음에 안 나와. 그럼 내가 2점이라고 또 써야 돼. 그 다음에 또 3점 하고 써야 돼. 그렇게 수작업으로 입력을 이제 과거에 했다가 바뀐 거라는 거였죠. 바뀐 거. 근데 그렇지. 하다 보면 그게 귀찮고 불편할 때도 있거든. 그럼 또 어쩔 땐 그게 또 그리워. 알아서 나오게끔 하는 게. 그래서 환경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번에는 또 쉬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되니까는요. 쉬는 시간 갖고 나서 그 세 개로 뻗어나가는 김치 얘도 한번 열어서 지금 제일 어려우신 게 다른 것보다 요 부분이 어려우신 거잖아요. 요거 1, 2, 3, 4 매기는 거 얘를 좀 연습을 하지 뭐. 이런 거 요거하고 요것도 많이 틀리니까 이거는 하지 말고 이렇게 꾸미는 거 이런 거 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고요. 잠깐 쉬는 시간 갖고 나서 하겠습니다. 교재 40페이지에 나와 있는 샘플에서 몇 가지만 연습할 건데 첫 번째가 이제 소제목이라고 하는 이 부분. 글자는 반드시 블럭을 잡아야 되는데 아래로 내려가면 블럭이 번지기 때문에 여기까지 잡는 거는 보통 아실 거예요. 근데 이제 줄블럭을 잡을 때 요렇게 잡으면 안 된다는 얘기지. 문단 모양에서는 요렇게 아니라 여기까지만 잡아야 된다는 얘기지. 글자는 뭐 이렇게 가든 상관은 없어요. 글자는 낮게 단위로 움직이는 애니까. 예. 그래서 굴림에 18포인트로 가고요. 그 다음에 이제 글자들만 따로 블럭 잡아서 노란 글자네요. 빨간 바탕이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노란 글자고 빨간 바탕이고 빨간 바탕에 노란 글씨네요. 예. 그 다음 여기도 굴림에 18포인트죠. 그 다음에 이제 글자만 블럭 잡아서 기울어뜨렸네요. 그 다음에 남양주 김치축제만 글자 모양에 들어가서 확장 탭에 있는 강조점이 적용됐죠. 그렇죠? V자로 예,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몇 번에 걸쳐서 따로따로 구분 동작대로 작업을 해야만 된다라는 거. 그렇게 예. 자, 여기 한번 볼게요. 여기는 지금 동글뱅이 1, 2, 3, 4 양쪽 괄호에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죠? 1수준, 2수준이 다르잖아요. 예. 여기는 지금 1수준이 뭐로 돼 있냐면 동글뱅이 숫자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동글뱅이 숫자로 1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식으로 돼 있고 2수준은 어떻게 돼 있냐면 양쪽 괄호에 지금 기역, 니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를 맞춰야 되는 거죠, 요거를. 그러면 여기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들어가자고요. 그런데 제가 아까 이 개요에 가서 개요 번호 모양을 우리가 했잖아요. 이렇게 이거 하시는 분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돼버리면 페이지가 바뀌는 경우가 발생해요. 여기에서 하면 여기에서 하는 거하고 다른 거예요. 이거는 문단 번호 모양이고요. 여기에서 모양새를 선택하고 요거를 선택하고 다시 또 여기 들어가서 문단 번호 모양에 다시 들어가서 또 뭘 고쳐야 되는데 이렇게 번거로운 거라. 그래서 오른쪽 눌러가지고 문단 번호 모양에 들어가서 얘를 선택하고 사용자 정의를 고쳐나가자 이거지. 그래야 빨리빨리 작업이 되는 거지. 어떤 거라도 답은 맞을 수가 있어요. 근데 요거는 개요잖아요, 개요. 이거를 걸어버리면 페이지가 바뀌어버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하지 마시고요. 이걸 하시면 그냥 오른쪽 눌러서 문단 번호 모양, 그리고 지금은 요 모양이죠. 그리고 얘를 고쳐야 될 거 아닙니까? 20, 30 오른쪽 정렬 해야 되니까 어차피 고쳐야 돼요. 그래서 1수준은 20에 자 보세요. 이것도요 이렇게 돼 있잖아요. 제가 지금 어떻게 잡았냐면요, 얘를 마우스로 쫙 블럭 잡을 거예요. 여기다 클릭하지 않고요, 블럭을 싹 잡았어요. 그리고 왼손으로 숫자를 딱 쓸 준비를 해요. 오른손이 와서 쓰는 게 아니라 오른손 마우스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마우스로 여기를 클릭해서 오른쪽 하고 그 이 수준 가서 여기를 앞에다 클릭해도 되죠? 그럼 30이 되니까 드래그해서 30 써도 되고 앞에다 클릭하고 30 써도 되고, 이때 3이라는 숫자를 누르는 손은 왼손이라는 얘기야. 오른손은 마우스를 잡고 있어야 되니까. 그리고 얘를 오른쪽 가서 이렇게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이제 2, 3번을 수준을 내리고 3, 4번을 수준을 내리면 이거는 틀리라고 고사를 지내도 못 틀려. 이거는 이게 이제 아직 수단이 안 돼서 그런 거지, 딱 정립이 되고 나면 이거는 뭐 자연스럽게 웃으면서 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거에 심취하다가 다음 문제로 내려가면 안 돼. 왜? 아직 못한 게 뭐예요? 줄간격.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줄간격을 먼저 합시다 그랬잖아. 이거 놓치면 감점이 크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줄간격을 먼저 맞춰주고 하는 게 오히려 편하다 이거죠. 여기는 어떻게 하래요? 얘기들은 똑같이 뭐 여기 있는 번호에 가서 동글뱅이 1, 2, 3, 4 이거 매겨주고, 그 다음에 이제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20에 200%니까 얘를 20으로 바꿔주고 얘가 200% 아닙니까? 이렇게 200%. 200%는 얘기는 뭐예요? 한 줄이 더 들어간다는 얘기지. 요 사이에 한 줄의 글자가 더 집어넣을 수 공백이 생긴다는 게 200%지. 300%는 두 줄이 더 들어갈 수 있는 공백이 있다라는 거고. 요렇게. 할 수 있으시겠죠? 네. 자, 그러면 숨 쉬는 건강한 직원 안 할게요. 예, 넘어갑니다. Alt N. 색을. Alt하고 N 누르시면 종이가 바뀝니다. 하셨어요? 제일 먼저 우리가 연습할 때 뭐부터 한다 그랬죠? F7번 눌러서 탭키를 하나, 둘, 셋, 넷, 5번 눌러주고 10, 탭키 눌러서 10, 또 11, 10 각각 탭키 눌러가면서 마우스를 일일이 오르락 내리락 해서 세팅하셔도 되는데 시간이 빨라야 돼. 시간이. 얘도 시험 시간에 포함되는 거라 그랬잖아요. 별도의 시간을 주는 게 아니니까. 자, 용지 설정이 되고 나면 같이 합니다. 1, 엔터, 2, 엔터, Alt, Shift, 엔터, 3, 엔터 여러 번,
4 엔터 여러 번, Alt Shift 엔터. 그 컨트롤 홈 누르면, 컨트롤 페이지 업 누르면 맨 앞으로 올라오죠. 그렇죠? 아니, 뭐 마우스로 이렇게 휠 굴려가지고 올라오셔도 되고. 그럼 3페이지 문서가 만들어진 거예요, 지금요. 1번, 2번이 1페이지고, 3, 4번이 2페이지고, 그냥 마지막에 엔터 한번 눌렀으니까, Alt Shift 엔터 쳤으니까, 세 번째 페이지는, 이제 뭐, 아까 우리 글 많이 쓴 거 있잖아요. 이거. 얘가 세 번째 페이지로 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우리 아까 이거. 얘가 1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고요. 그럼 1점을 써야 됩니까? 그건 안 해요. 1만 써도 되고 1점 써도 되고 상관없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다음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그 4줄을 입력해 볼 겁니다. 영어로 글 써주세요. 43페이지에 나와 있는 IWIM 2015 글자를 입력하지 않으면 여기 지금 글자를 이렇게 썼잖아요. 이거를 타다가 더디신 분은 다 입력이 힘드니까는 앞에 몇 글자만 쓰고 이 스타일 설정을 하더라고요. 이러면 0점 처리됩니다. 이 문제는 반드시 다 입력을 하셔야 돼요. 아까처럼 양이 많은 이런 경우 있었잖아요. 이런 경우는 이거를 못 쓰면 못한 만큼 감점을 처리해요. 이건 감점을 처리하는데 지금 하시는 얘는 다 입력을 해야 돼요. 어쩌다 한 글자 틀리면 감점 처리하지만 딱 봐도 알잖아. 이만큼 떼어먹은 건지 입력하다 마른 건지는 알 수 있잖아요. 입력이 완전료가 되지 않으면 얘는 점수를 주질 않습니다.
자, ITQ 한글에서 1번 문제는 스타일에 관련된 항목입니다. 제일 먼저 우리말을 입력할지 영문이 입력될지는 하여튼 문제집 보면 나오겠지만은 우리말하고 한글을 먼저 입력한 후에 블록을 설정하시겠죠? 네 줄을 블록을 설정하겠죠? 이렇게 잡으시면 안 돼요, 이때는요. 왜냐면 글자와 문단을 동시에 줘야 되기 때문에 문단은 이렇게만 적어도 되는데 글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다 잡아야 돼요. 내려가지 마세요. 마우스 포인터가 옆에까지만 가세요. 그리고 F6번 키 누릅니다. F6번 키가 서식에 있는 스타일이에요. 스타일. 그러면 화면 하단에 더하기 표시 눌러서 스타일을 추가할 겁니다. 스타일 문제가 나오면 다른 거 열지 보지 마시고 밑에 있는 더하기 표시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 하나 추가할 겁니다. 이때 스타일의 이름은 책에 써 있어요. IWIM. 영문 이름이 아니라 그냥 스타일 이름이 IWIM이라고 되어 있어요. 책에 보시면 그렇게 써 있죠. 조건의 첫 번째가 스타일 이름은 뭐라고 정하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그 다음 문단과 글자 스타일 두 가지가 있는데 문단 스타일을 설정해주면 문단 모양도 글자 모양도 고칠 수가 있지만 글자 스타일로 만들면 문단 모양을 못 건드려요. 당연히 우리는 문단 스타일로 합니다. 문단 스타일. 글자 스타일이 아닙니다. 문단 스타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우리가 아까 했던 것처럼 왼쪽 여백을 설정하고 문단 아래 간격을 설정하는 이런 거 있었잖아요. 그렇죠? 얘를 여기다 적용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글자 모양에 들어가면 장편과 자간을 설정하는 게 있었잖아요. 기본 탭에서. 이게 여기서 하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기 위해서 앞부분에서 워밍업 했던 겁니다. 그러면 한글일 때는 궁서로 가고 장편과 자간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장평은 95에 자간은 5. 그 다음에 이제 영문일 때는 글꼴이 도둠 아닙니까? 도둠? 네, 도둠을 선택해 주시고 또 장평이 95에 자간이 5 이렇게 들어가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대표일 때 95에 5를 세팅해도 들어가서 하면 수월하고요. 각각 한글일 때 궁서 95에 5. 그 다음에 한 영문일 때 도둠에 95예요. 이렇게 추가 눌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설정하시는 겁니다. 자, 아까 우리 처음에 연습할 때는 여기다가 이렇게 블럭 잡아서 글자 모양에 가서는 뭐 어떻게 하고 문단 모양을 어떻게 꾸미고 이런 연습을 했던 거 아닙니까? 이게 원리가 지금 이제 1번 문제가 스타일 문제였잖아요. 스타일 문제. 그래서 이제 스타일에 가서 요 IWIM이라는 스타일을 얘를 삭제해버리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원래대로 이렇게. 이거를 스타일에 가서 새로운 스타일 하나 만들고 스타일의 이름은 IWIM이라는 스타일로 만들고 문단 모양은 왼쪽 10, 문단 아래 간격을 10. 글자 모양은 한글일 때 궁서. 그 다음에 장평이 95에 자간이 5. 그 다음에 영문일 때는 도둠이란 글꼴로 가고 또 장평이 95에 자간이 5 이렇게 들어간 거 아닙니까? 이렇게 하라는 얘기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이제 문서를 가져왔는데 아까 컨트롤 1번 누르면 원래대로 돌아가요. 이때 보세요. 블럭 잡았잖아요. 그 여기 IWIM이라는 스타일이 하나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만든 거. 얘 눌러주면 그대로 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 되어 있네요. 알고 봤더니 체력 한 칸 띄고 수준이었네. 체력 수준을 이게 아니라 체력 다음에 한 칸 띄고 수준을 이렇게 쓰는 게 맞았나봐. 여기 우리말 여기 국민의 체력 수준을 과학적 객관적으로 평가한 후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 책에는 체력 다음에 수준이 내려가 있지 않습니까? 그걸 봐서는 이 출제위원이 체력 다음에 한 칸을 띄워서 글자를 쓴 거라고. 그 체력 한 칸 띄니까 수준이 내려가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어떻게 돼? 감점 처리가 될 수 있다고. 그렇게 일부러 틀리라고 문제를 내는 거죠. 그러니까 500점 만점 중에 인간미 없이 500점 다 맞지 마라 이런 얘기겠지? 한 480으로 합격해라 이런 얘기겠지. 400점 이상이면 A등급 나오니까 굳이 500점으로 맞지 마라. 그래서 일부러 틀리라고 이렇게 함정을 파놓은 거예요. 틀려줘도 뭐 별. 근데 많이 틀리면 안 되지? 요렇게. 앞에 띄어쓰기도 제대로 되어 있는지. 웰빙이라는 글자가 이 프로그램상 한글 2010에서는 외래어 표기법으로 인정이 안 되나 봐요. 요즘 신형 버전에서는 한글 2020까지 나왔거든요. 한글 2020. 올해 10월 8일인가? 10월 10일 날인가? 하여튼 한글날 전후로 해서 나왔어요. 거기서는 웰빙이 이렇게 빨간 밑줄이 안 생기겠지. 근데 이 시점에서는 웰빙이라는 글자가 낯선 글자로 처리가 됐을지도 몰라요. 이렇게 하면 이제 1번 문제가 되는 거죠. 지금 여러분이 풀어보신 이 문제가 500점 만점에 50점을 차지하는 거예요. 우리 책에 볼게요. 43페이지에 F7번 눌러서 편집 설정한다. 문단번호 1번 입력한 다음 엔터를 누르고 빼먹었네. 1번 입력하고 나서 입력하면 1 다음에 글자가 들어가면 안 되지. 1 다음에 엔터 치고 그 다음에 이제 입력을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블럭을 설정한 후에 F6번 F7번은 편집 명제가 F6번은 스타일이에요. 그 두 가지는 또 외우셔야지. 그래서 연필 모양에 있는 편집이 아니라 이렇게 블럭 잡고 나서 얘를 고칠 때는 스타일에 가서 여기는 얘를 선택하고 연필을 눌러서 고치는 거고 고치는 거. 아까 그래서 우리 앞에 선생님이 얘를 빼먹었나 봐요. 얘를. 얘가 이제 영어로 돼 있었으니까 한 칸 띄어서 숫자가 붙어 있네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는 연필 모양으로 들어가서 얘를 10으로 고쳐주고 나니까 글자가 이렇게 밀려 내려갔죠. 그렇죠? 새로 만들 땐 더하기 눌러서 하는 거고. 이 책에서는 뭐를 고치라고 했어요? 바탕글을 선택하고서 고치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애를 매겨놨구나. 보편적으로 어떻게 하냐면 스타일을 만드실 때 아까 우리 이거 처음 문제 선택해서 컨트롤 1번 누르면 딱 원위치가 안 됐잖아요. 그게 여기다가 스타일을 건드려 버린 거야. 원래 기본적인 책자에 보면 다 이렇게 써 있어요. 스타일에 가서 여기 있는 더하기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야 돼요. 이래야 수월해요. 여기 책에는 바탕글을 고치라고 돼 있잖아요. 이거 위험해요. 이렇게 고치고 나면 다음에 여러분이 얘를 원위치 시킬 때 원위치가 안 돼요. 이거는 여러분 제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 이렇게 해도 틀리진 않아. 실수하면 꽝 되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해서 실수하면 걷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감안해 설명드려야지. 실수 안 하면 땡큐인데 실수하면 이제 그날 빵점 돼가지고 나오는 수밖에 없단 말이야. 멘붕. 자, 더하기 표시 눌러서 새로운 거를 만들어야지 얘를 고치지 말라는 얘기죠. 고치면 뭐를 고쳐야 돼? 스타일 이름도 못 고치잖아. 스타일 이름 어떻게 고쳐? 못 고치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하라고 되어 있는 거야, 지금? 그 다음에 얘를 다 에이씨. 이 책 저자가 누구야? 이 상공에 생산성본부상 답안지도 그렇게 안 만들어져 있거든요. 자, 이거는요, 책대로 하지 마시고요.
무조건 더하기 눌러가지고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면 그걸 끝나는 거예요. 그래갖고 스타일이 망쳤어. 이거 IWIM 스타일이 망쳤어. 그럼 삭제해버리면 돼. 삭제해버리고 이렇게 없어졌잖아요. 그리고 나서 다시 작업하면 되는 거야. 근데 이거를 바탕거를 건드려 놓으면은 여러분 애먹을 거야 아마. 예. 자 2번에다가 F6번을 누른다. 스타일 대화 상자가 나오면 밑에 더하기 표시 눌러서 새로운 스타일을 만든다 라고 하세요. 그래서 스타일의 이름을 오른쪽에 45페이지 6번에 보면은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기 눌러서 이름을 추가해서 걔를 설정해 버리는데 그러지 말고 아예 처음부터 스타일을 이름을 만들고 문단 모양 고치고 글자 모양 고치고 설정해 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제가 책을 제가 선정한 게 아니라서 예, 아주 이거는 뭐가 잘못된 것 같아. 근데 걸어놓고 나서 47페이지에 13번과 14번 설명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컨트롤 1번 누르면 스타일을 바탕걸로 설정할, 아까 바탕걸 다 뒤집어 놨잖아. 어떻게 돌아가라고. 안 되지. 예, 말이 안 되는 거야. 자, 몇 개 더 연습해 볼게요. 페이지 넘기셔가지고. 자, 여기 2번에다 한번 연습해 보죠. 뭐 2번에다. 얘를 1로 고쳐놓고, 1 밑에다가 써보는데요. 교재 48페이지 보시면 1번 문제인데 이렇게 써 있어요. 더, 뉴, 코리안, 엔터 치고,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이렇게만 쓰자고요. 뭐 다 써? 연습이니까 요만큼만 써보자고. 더 뉴 코리안 웨이브 뭐 이렇게 써있죠. 그렇죠? 한류 예. 거기까지만 써보고 밑에 한국 콘텐츠 진흥원은 하고 여기까지만 써보고 스타일 연습해봐야지. 자, 블럭 잡으시고 F6번 더하기 표시 눌러서 콘텐츠라고 쓰면 되죠. 영어로 콘텐츠 S까지 콘텐츠. 그 다음에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 왼쪽 여백이 15네요. 아래 간격은 10포인트네요. 그쵸? 예, 설정. 문단 모양에 들어가서는 어떻게 하도 됐어요? 한글일 때는 굴림 장평이 95에 마이너스 5네요. 영문일 때는 뭐다? 도둠. 그 95에 마이너스 5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네, 이렇게. 그러니까 한글일 때 바꿔주고 글꼴 바꿔주고 장평 자간. 그 다음에 영문일 때 글꼴과 장평과 자간. 실제로 여러분이 업무일 때는 장평과 자간을 잘 안 건드려요. 그리고 영문일 땐 도둠을 쓰지 않고 한글일 때는 그냥 함처럼 도둠, 함처럼 바탕 쓰시면 됩니다. 예, 그런데 이제 한자를 쓸 때는 한자에 맞는 글꼴이 있어요. 한양 해서라든지 이런 글꼴이 한자에 참 예뻐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그냥 써놓고 나서 필요한 부분만 블럭 잡아서 이렇게 한자를 바꿀 거 아닙니까? 한자를 바꾼 거를 글꼴을 바꿀 거야. 그럼 어느 세월에 그걸 다 일일이 고치냐고. 글자를 쓰면 알아서 걔가 한글인지 영문인지 한자에 따라서 글꼴이 알아서 바뀔 거 아닙니까? 그때 요거를 연습하는 거죠.
시험이니까는 스타일에다 물린 거고요. 업무에서는 스타일 안 써요, 잘. 스타일은 별도로 작업할 때 쓰는 거죠. 이렇게 설정을 해주면, 잠깐만. 글자 모양 안 했구나. 자, 한글일 때 굴림 95, 문단 모양일 때 했고, 그렇죠? 예. 그렇게 해서 설정을 해버리면 이렇게 바뀌는 거죠, 이렇게. 그렇게 연습이 하는 거죠. 이미 그 스타일이 있어요, 선생님. 응? 이미 그 스타일이 있어서. 자, 스타일이 있으면은요, 자, 보세요. 이렇게 블럭을 잡아서 스타일에 가서 컨텐츠라는 스타일이 혹시나 있으시면은요, 얘를 선택하고 삭제하세요. 삭제하셨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삭제하셨잖아. 그 다음에 다시 스타일에 들어가서 또 더하기 눌러가지고 컨텐츠라고 하는 연습을 또 만드시면 돼요. 그게 없어요, 콘텐츠가. 그러니까는 컨텐츠를 지금 만드는 거라고. 아니, 삭제를 했어야 되잖아요. 제가 아니죠. 여기는 지금 컨텐츠라는 스타일이 없었죠, 처음에. 그러니까 제가 지금 입력을 추가를 하려고 하니까 있다고 나와요. 같은 이름의 스타일이. 요 스타일을 만드실 때 더하기 누르시고 나서 그 스타일 이름이 영어잖아요. 여기다 쓰시면 안 돼요. 영문 스타일에다. 여기다 쓰셔야 돼요. 여기다 바꿔 쓰셔야 돼요. 여기다 쓰셔야 된다고. 영문 이름 건들면 안 돼요. 이거는 영문 이름 쓰는 거 아니에요. 그냥 우리말 스타일로 만드는 거죠. 그래서 문단에 가서 왼쪽 15에 아래 10 이렇게 하나 만들고, 이제 글자에 가서는 한글일 때 뭐라고 할까? 굴림도둠. 굴림에 95에 마이너스. 오호. 그 다음에 한글일 때는 그렇게 하고, 영문일 때는 도둠이라 그랬나요? 도둠이. 그 다음에 95에 마이너스. 이렇게 새로운 스타일을 추가하면 컨텐츠라는 스타일이 만들어지니까 얘를 설정해 버리시면 여기 탁 들어간다고. 전혀 이상이 없죠, 이제 선생님? 예, 오케이. 자, 그러면 요 밑에쯤에다가 한 줄, 두 줄, 여기서 엔터 치지 말고요. 두 줄 정도 떨어뜨린 당시에 1하고 또 1하고 엔터 치고, 여기서는. 이번에는 이제 오디션인가요, 이게? 그 오디션이 아닌데? 2번. In this digital age라고 써있는데, 그렇죠? 여기다가. In 그 다음에는 여기는 디지털 시대. 요 정도만 쓰고 또 연습하자고. 스타일 연습할 때는 이렇게 우리말하고 영어를 조금만 써놓고 블럭 잡아서 스타일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히. 그리고 굳이 글자를 안 쓰시고 일단 써놓은 글자를 가지고 스타일에 가서 또 새로운 스타일을 하나 더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스타일 만드는 연습을 많이 하시면 되는 거죠. 자, 여기 가서 F6번 누르고 더하기 눌러서 ADD 오디션이라고 에디션? 잠깐만, 글자가 아닌데 틀렸네. 에틱스 에드 ADDIC TI C자를 빼먹었네. 자, 만약에 글자를 스타일 이름을 잘못 쓰면 이것도 틀린 거예요. 감점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는 잘못 썼을 때는 다시 연필 모양 눌러서 고쳐기 들어와서 하시면 돼요. 자, 문단 모양에 들어가면 항상 물어보는 게 뭐라고요? 왼쪽 여백인지 오른쪽 여백인지 따지는 거 있다 그랬죠? 15인지 10인지.
아래 간격도 물어보는 게 있으니까 맞춰주면 되고. 궁서도둠. 궁서. 영문일 때는 도둠. 95에 5. 요렇게 만드는 연습. 요런 식으로 요렇게 연습을 꾸준히 하셔야 돼. 꾸준히. 자, 여러분 댁에 가셔가지고 49쪽에 나와 있는 것까지 있는 스타일 연습을 좀 하셔야 됩니다. 오늘 공부하신 거는 정리 한번 해볼게요. 스타일 꾸미는 거 하고 문단 번호 모양 꾸미는 거 하고 요 두 가지를 중점으로 연습했던 거예요. 그렇죠? 예. 다음 시간에는요, 표작업입니다. 표작업. 표작업이 의외로 시간을 좀 많이 잡아먹어요. 표작업은 우리 뒤편에 보시면 이제 문제지에 표가 지금 나와 있죠? 표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표는 2번 나옵니다. 표작업 문제가 2번 나오는데 1페이지에 2번 문제가 차트를 만들기 위한 표를 작성해야 돼요. 155쪽을 보시면은 표를 작성하기 위한 표가 아니라 차트를 작성하기 위한 표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장 넘기시면 3번째 페이지에 이제 표 작성을 하는 이제 실제 표 문제. 표 작성이 2번 나오거든요. 2번. 그 아까 우리 연습할 때 여기 위에는 문단번호 모양이고 아래는 그냥 넘버링 매기는 거 있었죠? 사실은 여기에 표가 나와요. 이거는 이제 위에 거 연습시키려고 얘를 또 한 번 더 한 것 같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시험에 나오는 게 아니라 157페이지처럼 거기에 표가 나온다고. 표가 항상. 예. 근데 표에 보시면 왼쪽에 오른쪽에 줄이 그려진 게 안 보이고 위쪽이나 아래쪽에 또 2줄씩 그려져 있고, 그리고 표의 첫 번째 줄에 색깔이 좀 들어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까지 하나하나 다 살펴볼 겁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진행을 했고요. 다음 시간에 다시 예고드리지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는 표 작성. 표 작성을 하는 이유는 차트를 만들기 위한 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일목요연하게 정리하는 표가 필요하고, 그래서 그 2가지를 연습할 겁니다.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 네.